당신이 베트남 가자고 했잖아. 당신도 찬성했잖아요. 서울에서 30년간 사업으로 모은 돈, 그리고 강남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그 모든 것으로 베트남 다낭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며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꿈은 불과 2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습하고 좁은 고시원에서 각자 다른 방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증발했고 이제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동남아에서 물가 싸게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해외 부동산이나 사업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뼈아픈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 올해 65세입니다. 아내 김영희는 62세입니다. 저는 80년대 후반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인쇄소로 시작해서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중견 규모로 키웠습니다. 전성기 때는 직원이 20명 정도였고 1년 매출도 제법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제 사업을 도우면서 함께 고생했습니다. 격리부터 영업까지 함께 뛰며 사업을 키웠죠. 2019년 저는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아내도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무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사업체를 괜찮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8억 원 정도를 받았고 여기에 강서구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정도, 그리고 적금까지 합치면 총 14억 원 정도의 자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강남에 작은 상가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1억 5천만 원 주고 샀던 게 20년 넘게 지나면서 8억까지 올랐고 임대를 주어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더 큰 수익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2019년 가을 아내가 인터넷 카페에서 본 글 하나가 저희 인생을 바꿨습니다. 베트남 다낭 리조트 투자 설명회. 광고 문구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물가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 리조트 운영으로 매달 수백만 원. 수익 가능, 1년 내내 따뜻한 날씨로 관절염 개선, 한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여보, 한번 드러나 볼까요? 우리 건강도 안 좋은데 따뜻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면 어떨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충격. 강남역 근처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장에는 50대에서 60대 은퇴자들 4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가나 전문직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강사는 실제로 베트남 다낭에서 7년간 리조트를 운영했다는 50대 후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가부터 놀라웠습니다. 식당에서 한 끼 식사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마사지는 1시간에 1만 원도 안 되고 골프는 한 라운드에 5만 원 정도.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도 한 달에 6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낭 해변가에 있는 소형 리조트, 객실이 10개 정도 되는 곳이 6억에서 8억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운영하면 매달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거였죠. 세금 혜택도 엄청났습니다. 외국인 사업자에게는 5년간 법인세를 절반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도 거의 없다고 했고요. 강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리조트를 7억 원에 사고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1억 원, 운영자금 1억 원을 더하면 총 9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달 500만 원씩 수익이 나니까 1년이면 6천만 원이죠. 15년이면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현금이 14억 원,
거기에 강남 상가는 그대로 두면 매달 300만 원씩 계속 들어오고 베트남 리조트에서 500만 원이 나오면 매달 8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강남 상가 월세 300만 원이 안전판이니까 리조트는 공격적으로 가도 괜찮아. 내가 30년간 사업했으니 운영은 남들보다 잘할 거야. 게다가 따뜻한 곳에서 살면 관절염도 좋아져서 병원비도 줄어들 테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이민이 아니라 올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0년 1월 저희는 현지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첫날 다낭 도착.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따뜻한 공기. 1월인데도 25도였습니다. 평소 시큰거리던 무릎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공항에서 해변까지 가는 길 양옆으로 고급 리조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발전했나? 싶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둘째 날 리조트 투어.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다 해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부티크 리조트였습니다. 객실이 10개, 더블룸이 8개에 스위트룸이 2개 있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스파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했고요. 판매가는 7억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리조트는 1년 내내 가동률이 75%입니다. 성수기엔 거의 100%고 비수기에도 50% 이상 유지됩니다. 한국, 중국, 유럽 관광객들이 주 고객이고요. 실제 장부도 보여줬습니다. 한 달 평균 매출이 800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서 관리인 2명 인건비 120만 원, 공과금하고 관리비 80만 원 빼면 순이익이 60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셋째 날 현지 거주 한국인 인터뷰. 3년 전에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베트남으로 온 60대 초반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8억으로 객실 12개짜리 리조트를 샀어요. 지금 한 달 평균 700만 원씩 벌고 있고 생활비는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해변 산책하고 골프 치고 마사지 받고요.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삶이에요. 그분들이 사는 빌라도 구경했습니다. 120제곱미터의 바다 전망 수영장까지 딸린 집인데 월세가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날 결심. 투어 마지막 날 저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나눈 대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보, 이거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요? 그래요.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 해봅시다. 한국에 돌아온 저희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5억 원을 받았고요. 사업 매각 대금 8억 원과 적금 1억 원까지 합치니 총 14억 원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강남 상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8억 원짜리 상가를 계속 보유하면서 매달 300만 원씩 받는 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안전판이라고 생각했죠. 돌이켜보면 안전판이라 믿었던 상가가 마지막 브레이크였는데 제가 나중에 먼저 떼버렸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조트 구입에 7억 5천만 원,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1억 5천만 원, 초기 운영 자금으로 1억 원, 그리고 저희가 살 빌라 전세 보증금으로 2억 원, 생활비랑 예비비로 2억 원, 총 12억 원을 투자하고 2억 원은 예비비로 남겨두는 계획이었습니다. 2020년 4월 드디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시작되긴 했지만 금방 끝날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다낭에 도착해서 곧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1월에 봤던 그 리조트를 7억 5천에 샀고 해변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120제곱미터 빌라를 보증금 2억에 전세로 얻었습니다. 리모델링에 1억 5천, 초기 운영자금 1억을 투입했습니다. 총 12억 원을 쏟아부었고 손에 쥔 돈은 2억 원뿐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베트남인 부부를 관리인으로 고용해서 일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관리만 하면 됐습니다.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 달 평균 객실 가동률이 80%, 매출은 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각종 비용 빼면 순이익이 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에 강남 상가 임대 수익 30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950만 원. 생활비는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매일 외식을 해도 식비가 100만 원, 빌라 관리비 50만 원, 골프하고 마사지 받는데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 허리 디스크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아내 무릎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수영하고 골프 치고 한국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곤 했습니다. 야, 나 지금 리조트 수영장에서 칵테일 마시고 있어. 내일은 골프 치러 가고.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몇몇은 자기들도 베트남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관광객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의 40%가 한국인이었죠. 한 달 매출이 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해 11월쯤 되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관광객도 끊기고 유럽 관광객도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관광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 달 매출이 6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관리인 인건비 120만 원, 공과금 80만 원, 빌라 관리비 50만 원, 기타 유지비 50만 원. 총 300만 원은 무조건 나가야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코로나가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버틸 구조가 없는 선택을 제가 한 겁니다. 2021년 6월 베트남이 델타 변이 때문에 강력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리조트 영업이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매출 0원. 하지만 관리인은 계속 고용해야 했습니다. 해고하면 나중에 다시 못 구하니까요. 각종 유지비도 계속 나갔고요. 한 달 적자가 3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가져온 2억 원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달에 350만 원씩 적자를 내니 2억 원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급하게 한국 상가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으로 마지막 브레이크를 떼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8억 원 시세던 상가가 6억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파느라 5억 5천에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안전판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리조트 유지비를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2억 5천 손해를 본 거죠. 게다가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던 임대 수익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1년 12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내가 급성 담낭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수술비가 1,200만 원, 입원비가 500만 원, 통역비가 150만 원, 총 1,850만 원. 병원에서 받은 고지서를 접는 손이 종이처럼 얇아졌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보험 적용받아서 200만 원도 안 나왔을 비용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해외에서 돈은 자산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이라는 걸요. 2022년 3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리조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리조트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7억 5천에 산 리조트를 처음엔 6억에 내놓았습니다. 반응 없었습니다. 5억으로 내렸습니다. 여전히 반응 없었습니다. 4억에 내놓았더니 3억 5천을 제시한 중국인 바이어가 나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억 5천에 팔았습니다. 7억 5천에 사서 리모델링까지 1억 5천 들인 리조트를 3억 5천에 판 겁니다. 5억 5천 손실이었습니다. 2022년 5월 빌라를 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줬습니다. 코로나로 내 사업도 망했다. 지금 돈이 없다.
집주인이 안 준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을 내 이름 하나로 맡긴 게 제 방심이었습니다. 베트남 법으로 소송하려고 했지만 변호사 비용만 2천만 원이고 승소해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2억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받고 포기했습니다. 1억 5천 손실이었습니다. 정산해보니 간단했습니다. 14억이 2억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7월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2억으로는 서울의 전세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강서구 전세가 4억에서 5억 원이었으니까요. 결국 선택한 곳은 경기도 부천의 고시원이었습니다. 고시원 방 2개를 얻었습니다. 각자 따로 쓰기로 했죠. 한 방에 80만 원씩 둘이 합쳐서 160만 원이었습니다. 2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더니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저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사업을 운영했던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택배를 나릅니다. 아내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낮에 잠깐 마주칠 때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시원 방은 정말 좁습니다. 3제곱미터 정도 될까요? 침대 하나 놓으면 다른 건 거의 못 놓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하고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작은 창문 하나로만 빛이 들어오니 낮에도 어둡습니다.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 복도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매일 밤 들립니다. 베트남에서 화창한 햇살 아래 수영장이 있는 빌라에서 살던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밤에 고시원 문을 닫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지금 저는 65세, 아내는 62세입니다. 고시원 3제곱미터 방에서 각자 따로 살며 새벽과 밤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30년 사업으로 모은 12억이 2억으로 줄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후회합니다. 그냥 강서구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상가 임대료 3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았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작은 전세라도 얻어서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 재산을 한 번에 옮기는 순간 도망갈 길이 사라집니다. 해외는 물가가 아니라 법, 의료, 환급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회복하려고 더 밀어넣는 순간 노후는 청산됩니다. 다낭이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황제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 황제 이민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평생 모은 재산을 신중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